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존중감 문제에 대한 심리학 쪽의 내용을 인식의 균형을 확보하는 철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심리학 책에는 자기 존중감이 낮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정서적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 우울증을 많이 겪게 되고 우울증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이제 조울증으로 가게 되니까 예, 그 우울증하고 조울증 이렇게 기분 장애잖아요. 정서적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취도가 자꾸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이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뇌가 더 활성화돼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취도가 자꾸 낮아진다는 거죠. 본인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유의미하게 활동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서투르고 자기의식적이고 거부에 상처받기 쉽다. 이렇게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유능하지 않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투르고 '아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너무 자기를 의식하는 방식이고 근데 이제 자기를 의식하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편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아지죠. 네. 이게 거부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또 거부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약속을 못 할 수도 있고 약속을 미룰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상대방은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약속을 미룬 건데 "여봐 또 약속을 미루잖아.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거부를 약간 자기 방식으로 나쁜 방향으로 뻥튀기를 해서 거부에 상처받기 쉬운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근본적으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호의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죠. 그래서 호의를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래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까? 저래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한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잘 딸려간다거나 그래서 수능, 동의, 잘 설득되는 경향 이런 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인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 계속 제가 말씀드려 온 것처럼 그 타인에게서 자꾸 약점을 찾고 싶어 하죠.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약점을 찾고 싶어 해요. 안심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못난 건 아니야.' 이렇게 안심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악순환의 원인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 건 쉽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만 좋고 이런 식으로 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라고 쓰였는데 이게 바로 자꾸 타인에게서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약점을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약점을 찾고 그 약점에 안심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계속 은근히 내 약점을 찾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거부당하는 경험을 좀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장점을 봐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의 단점을 자꾸 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자존감이 높은가 자존감이 낮은가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옆 사람의 장점을 봐내는 눈을 갖고 있는가 단점을 봐내는 눈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찾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장점을 봐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장점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옆 사람을 칭찬을 잘해요. 장점을 봐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자기 장점을 봐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은근히 이걸 자기도 파악을 못 해요.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을 약간 깎아내리는 식의 말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싶으시다면 '아 그래. 내가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배우기도 바쁘니까 일부러라도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배우자.'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아 저 사람에게는 이런 점을 배우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나와의 관계를 편하게 느끼게 되고 예.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순환, 악순환의 반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떡하겠어요. 이놈의 사회가 자꾸 줄을 세워 가지고 우리를 자꾸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성과주의 사회에서 1 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면 1 등은 1 등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2 등 이하부터 꼴등까지는 본인이 1 등이 아니어서 자존감 상하게 되고 이게 성과주의 사회에서는요. 자존감 떨어질 일만 너무 난무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자존감이 높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봐 갖고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시자는 거죠. 예. 저는 계속 철학이니까 인식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편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약점을 찾으려 하니까 이 균형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타인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는 노력을 일부러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갑질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타인을 누르고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욕구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욕구. 그래서 타인의 가치까지도 인정하는 그것이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려고 하게 되고 타인의 존재를 목적 자체로 대우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 인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일단 자기상 셀프 이미지, 나의 셀프 이미지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상을 통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예.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가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 어떤 사람은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도 셀프 이미지가 건강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도 셀프 이미지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사람마다 요인은 다 다르지만 그 요인들을 찾아서 그 셀프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요인들을 찾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타인이 당신의 기준을 평가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기준은 내 기준이란 말이죠. 나의 기준이란 말이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예. 음. 나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다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철학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내 눈으로 인생을 보고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 너무 타인의 기준을 나에게서 갖고 오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예.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고 그 질서 안에서야 다 결정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내 기준을 타인이 좌지우지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너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는 사회적 역할 모든 거 다 잘해야 되고 뭐 아들 노릇,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뭐 사회생활에서 뭐 부장 노릇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너무 기준을 높여 놓으면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나에게 욕심을 내진 않는가. 너무 많은 걸 나에게 부과하진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수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 봐야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저는 인제 심리학적 지식을 "양육자를 원망하되 쓰지 맙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양육자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으시면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왜 이걸 못 맞추냐."고 자꾸 그 부정적으로 제어를 하시려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어법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보면요.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나의 가능성을 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예.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본인이 혹시 '아유 내가 하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이게 지금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양육자의 영향이든 이전의 과거의 경험 때문이든 '지금 내가 좀 자존감이 낮은 상태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일부러라도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 내가 지금은 이걸 못 해. 그렇지만 나는 내일 조금 더 잘하고 모레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것만 가지고 통사정을 하고 자꾸 그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면 '내가 이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조금 더 잘하고 모레 조금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너무 안에서 요동을 쳐서 그거를 못 이기겠다 싶으면요. 일부러 말을 하세요, 겉으로. 말을 해서 나의 귀에 들려주세요. "내가 지금 쪼끔 미진하지만 나는 점점 더 발전할 거야. 한 달 뒤에 더 발전할 거고 2달 뒤에 더 발전할 거고 그래서 1년 뒤에는 몰라보게 변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서 들려주세요. 예. 그거 은근히 효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제 하나하나 노력을 해 가면서 바꿔 나가는 거죠 뭐. 그다음에 당신의 장점을 강조하라.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못 미치는 것만 자꾸 보면서 너무 내가 단점만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다른 친구를 부러워하고 그러면 부러움 받은 그 친구 '내가 뭐' 이러면서 또 뭐 자기가 얼마나 그렇지 않은가 그 얘기하느라고 서로 입씨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장점은 내 눈에 보이는데 내 장점은 내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사실은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거를 좀 의식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본인이 지금 낮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친구한테도 "나 요즘에 자존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나의 장점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장점을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그래 나는 그걸 한 번도 장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예. 이런 식의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친구분이랑 대화를.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 너무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자기 장점을 잘 안 보고. 예. 그래서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에게. "제 장점이 뭔가요?" 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걸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장점을 잘 발전시키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자신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하라." 이게 인제 나를 그렇게 발전시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라."랑 연결되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단점으로 자꾸 내 눈이 향하니까 '저 사람의 장점은 뭔가? 저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기도 나는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점만 보겠다는 결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배워낼 걸 배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기의 장점을 봐주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예. 그 또 관계가 안정적으로 좋아지면 또 자존감이 높아지죠. 이게 인제 악순환의 고리를 여시지 말고 선순환의 고리를 여셔야 되는데 지금 말한 이 7 가지 중에 어느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선순환이 되도록 해 가시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려 왔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약점을 되게 빨리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예.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식해서 쪼끔 자존감이 낮으면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자칫하면 또 굉장히 자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만이 필요해지는 거는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자존감이 낮아서 오히려 자만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인간관계 문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그래서 너무 칼날 같은 논리로 타인을 보고 타인의 약점을 보고 싶어 하는 눈으로 타인을 보고 이러면 갈등을 피하기가 어렵죠. 네. 네, 인간은 본성적으로 편파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편파적 인식을 제어하고 관점과 인식을 전환하는 데는 철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점과 인식을 전환하는 방향의 얘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별의 맛은 살아서 맞이한 죽음의 맛이다." 정말 고통스럽죠. 예. 그리고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로 인해 이제 건강까지 상하게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최대한 없애서 내 우물을 최대한 넓혀서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생에서 하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기 보호나 자기 배려가 안 될 때까지 내 우물이 완전 깨져서 없어 버릴 때까지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는 이 눈이 앞만 보잖아요. 한쪽 면만 본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냥 철학의 인식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여러 다각도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깐요. 네. 그래서 종교는 이 순간순간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영혼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다잡으려는 노력이잖아요. 예. 예. 그 철학하고 종교는 사실은 철학적으로 인식의 균형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그다음을 나가서 보는 게 이제 종교인데, 너무 제 강의를 너무 이해하려고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쪼끔 '종교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뭐 저는 자기중심적인 인식을 최대한 해체하는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그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좀 긴 안목에서 보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게 또 삶에서 인간의 품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깐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쪼끔 상대방의 마음속에 아이를 돌보듯이 아이를 대하듯 상대를 보듬고 배려하려는 노력, 이거는 내 영혼의 이해와 인내의 힘을 키우니까 이렇게 영혼이 성장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영혼이 성장하는 거에서 철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무의식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